많은 분들이 사찰만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사찰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한국식이고 구조금에서 골머리 아파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찰에도 어느 규범이 있고, 그리고 또 사찰의 한국 건물들도 약간의 형식만 갖고 있으면 사찰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찰과 상지승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찰하고 상지승원은 일타밀금당, 부여의 정림사처럼 앞에 짝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타밀금당, 경주의 가문사가 탑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죠. 물론 여기에다가 변형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경주 황룡사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금당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탑이 3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찰에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일 확률이 있다. 두 번째로는 사찰의 건물 기자가 일렬로 해서 본다면 아주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 건축 전문가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데, 사찰이든 한국 건축이든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알면 이해가 됩니다. 맨 위에 지붕 위에 있는 게 용마루,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붕 곡선하고 치마 곡선이 쫙 있다. 그 다음에 거기를 갖다 쪼르륵 해갖고 지붕을 할 수 있는 게 석가래가 있고, 그 다음에 처마가 있고, 그 다음에 들보라고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주춧돌이 있고 기단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칸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는 기둥 위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정면 3칸이다. 이러면 3개의 기둥으로 있는데 그 칸의 사이즈가 완전히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3칸이라도 상당히 큰 건물이 있고 적은 건물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 사찰의 건물들을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지붕이 또 여러 가지입니다. 맛배 지붕, 뭐 얘가 등등 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 변형으로 돼서 T자형 지붕이 있고 소설 지붕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따져보면 대충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보살이 누구냐? 보살은 석가모니가 아니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보살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뭐 좌포 양식과 주심포 양식인데, 기둥 하나마다 공포가 있는 거를 주심포라고 그러고, 조선조에 오면 건물들이 화려해지기 때문에 좌측처럼 기둥 2개 있는데 그 중에 공포가 6개 있습니다. 요거는 좀 후대가 있다.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게 아니면 비교적 조선시대 후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부석사의 석등처럼 앞에 이렇게 석등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 석등을 아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사찰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게 통도사의 석가모니 진신사리고 밑에 있는 게 육가모니, 다음으로 사리가 많이 나왔대는 성철스님의 사리탑인데, 아니 모두 사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주 유명한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사리탑이 아니라 부도탑을 세웁니다. 대충 이 정도면 나름대로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다 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불국사는 이 이름이 불국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라가 불국토라는 것을 충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건설된 사찰이다. 그 중에서도 불국사는 신라인들이 그리던 불국,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구현한 것으로 해서 지금 아래 것이 창건 당시에 불국사 복원 상상도인데 그야말로 어마어마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신라에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불교를 공인했어요. 왜냐하면 당대인들에는 현세삼이 사망 후에도 연속 이어진다. 이 계세사상에서 죽은 후에도 시종들을 데려가서
순장 같은 거는 아래가 잘 알려진 흥남대총에서도 순장의 흔적들이 나오죠. 그랬는데 불교는 이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인데 ön생의 인에 의해서 인연들을 해서 내세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신라에서 모든 인간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신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라가 그 딴 데하고 달리 왕족들만은 진골이고 그 중에 왕족 하나 플러스하는 걸 성골인데 그 유명한 최치원 같은 분도 4급의 군수로 진골 성골의 제안으로 올라가지를 못한 거죠. 자, 이럴 때에 신라가 이와 같은 그 계급 체계고 이런 게 있으니까 신라 불교 도입 초기에 저항과 반발이 있었어요. 이때 2차돈 우측에 있는 아주 젊은 사람이죠. 순교와 기적으로 전파됐다는데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을 베자 잘린 곳에서 피가 솟았는데 그 피깔이 우유처럼 휘었다. 사람들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사를 헐뜯지 않았다. 아야 소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는데 불교가 들어왔을 때 신라에서는 어떻게 머리 좋게 만들었느냐. 이 불교가 들어온 걸 오히려 신라 사회에 합리화의 가능사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불교가 현생 덕으로 부처가 돌보아 내세에서 복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신 처지에 맞게 불만을 억제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면 내세에서 복받는다. 이 말은 집권자들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피지매자인 백성들의 고통은 전생의 업보임으로 참아야 한다. 자, 얘기는 그대로 되는데 의문점이 있어요. 불교의 윤회사항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백성이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뭐 이랬더니 신라에 머리 좋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불교가 원래 외래 종교가 아니라 신라 고유의 신앙과 밀접해다. 즉 신라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원래 신라가 불국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불교가 우리의 종교라는 주장으로까지 발전을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불국사라는 것이 불국을 의미하는 거대한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 구조를 모두 보여줍니다. 그래갖고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석가정토에서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의 사바세계, 여기는 청운교, 백운교를 통해서 올라가죠. 그래갖고 보병로, 좌경로, 자문과 회랑, 배웅전과 무설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있죠. 석가탑에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의 무구정광 대단한경이 나왔다는 데가 바로 이쪽입니다. 다음에는 아미타 정토인데 무량수경에 의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서 석가정토보다는 뭐 한 반 정도가 돼요. 좀 적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워낙 중요한 적이기 때문에 칠보교하고 연화교하고 안영문하고 극락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국이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그래갖고 이게 연화장 세계로 해서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 세계입니다. 여기에 잘 알려진 관음전, 비로전, 여기는 거대한 석조구조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 두 개 석가정토하고 아미타정토하고는 급이 달라서 알라들은 뒤로 다녀라 뭐 이런 얘기로 해갖고 상당히 큰 틀에서 불국사는 석가의 불국의 기본을 본받았다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건물이고 뭐 이런 구조가 남다릅니다. 제일 먼저 불국사의 대석단을 보면 독특한 석조 구조의 목조 건물을 지은 건데 석가정토구역하고 아미타정토구역보다 한 계단 단계 높은 석조 구조로 세 개가 다르다는 걸 표시한 거죠. 즉 석단 위에 비로소 부처의 전유 공간, 즉 불국토가 있고 석단 아래는 법무의 세계에서 자식들아 얘기를 좀 잘 들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동쪽의 석가모니 세계에는 청운교, 백운교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
되고, 그 다음에 서쪽의 아미타불 세계에서는 연화교하고 칠보교를 관통해서 들어가고, 지금 현재로는 연화장을 옆으로 돌아서 쭉 올라가서 아주 편하게 갈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만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석가의 불국세계에서 청운과 백운교는 자문과 연결되는데 국보 제23호입니다. 극락전을 향하는 연화교 7번도 이것도 또 국보 제22호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신라의 달인데 그만큼의 이제 국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불국사의 석축은 일반하고 좀 다른 것이 그랭이공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시공면에서 그랭이공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불국사가 워낙 상징하는 의미가 크니까 그랭이공법을 사용을 했고, 여기 보시면 밑에 좌측 하에 그랭이공법 보고 그 위에 이렇게 돌들이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걸 동퉁물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석굴암의 국룡청장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토합에 의해서 석재들이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용도인데, 불국사가 석굴암하고 같이 1000년 이상 온전한 이유가 바로 시공법을 달리했다는 거죠. 여기다 보면 아치의 구조법도 달라요. 성빈과의 천장구조와 유사한데 이중아치로 해서 이것을 불국사형 아치라고도 합니다. 아래 위가 형태가 조금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석가정토에 이제 불국토인데 청운교하고 백운교 돌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보면 이게 지상하고 천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중간 부분이라 아치형 터널이 있고 하지만 물이 흐르는 다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 실제로 이 밑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이 지상하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길, 또 하늘에 있는 불국토에 도착한 데는 거창한 뜻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운교의 옆면에서 보면 3대 4대 5입니다. 말하자면 피타고라스 정리, 동양에서는 구고연 정리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청운교하고 백운교를 통해서 올라가는 데가 자문입니다. 자문은 붉은 안개가 서린 문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몸에서 나온 자금색 광채를 의미합니다. 즉 자문을 통해서 드디어 부처가 있는 대진리의 도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회랑으로 돼 있습니다. 자문을 통과해서 부처의 세계에서 이제 회랑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데가 대웅전인데 이것이 임진왜란 때 불국사가 다 타죠. 보시면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여기에 창건 당시에 석가열의 미륵보살, 간라보살의 삼정상이 모셔 있는데 이게 불국사의 특징입니다. 석가의 협시보살로 미륵 간라보살이 있는 건 매우 특이한데, 이 이야기는 미륵보살은 미래입니다. 간라보살은 과거불입니다. 거기에다가 석가불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있습니다. 이것은 불국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보살이 같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너무나 유명한 대웅전 앞에 다보탑하고 석가탑이 있는데, 대충 다보탑은 경도광 10년, 그러니까 751년에 완성을 된 걸로 봅니다. 우측에 있는 석가탑은 대표적인 한국의 일반형 탑인데 높이가 10.4m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보탑은 과거에 붙여 다보불이고 석가탑은 현재에 붙여 석가열애에 혈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보탑이 특수한 거는 다보탑이 몇 층이냐,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일반 탑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층수가 뭐다. 이강표 박사는 층수를 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보탑으로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다보탑은 목조 건축처럼 접합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다양한 석재를 조립했는데 동양에 들어서 사각, 팔각, 원, 한 탑에 있는 게 유일하다, 지금 현재로. 그런데 학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1925년에 일본에서 탑을
탑을 완전히 해체해갖고 보수를 했는데 기록이 한 장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었을 탑 속의 사리장치, 그걸 몰라요.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 이제 아쉽죠. 그러면 이 다바탑이 신라 독창적인 작품이냐? 그거는 아니올지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법화 신앙이 이제 한참 뜨고 있을 때, 즉 남북조 시대의 4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인데 300여 년간 다보탑을 계속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다보탑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있죠. 다음에는 석가탑으로 가죠. 석가탑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에서 석가열애가 상주에서 설법했다는 탑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석가가 탑 속에 머물면서 영원히 설법하는 탑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석가가 보리수 아래서 크게 깨닫고 항마 촉지하였을 때 모습을 표현한다고 설명되는데, 석가탑 아래에 삐죽삐죽 나온 돌들이 있어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온 건데, 이때 보리수 아래 석가가 앉았던 암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석가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 조각이 없으며 간결하고 장중하다. 학자에 따라서는 다보탑보다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1966년 9월 3일에 도굴꾼이 석가탑을 해체를 하려고 그래요. 목적은 석가탑 속에 분명히 사리함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탈취하려고 해갖고 지렛대를 사용하고 박박 들기로 하는데 이게 실패를 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굴꾼들이 5일 후에 또 재차 도굴을 시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다행하게도 이제 석가탑이 워낙 견고하게 만들어지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석가탑이 아주 큰 피해를 입습니다. 뒤틀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정부에서 한 달 후에 복구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그야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탑신석 중앙에서 가로 세로 41cm, 깊이 19cm 사리공이 있는데 그 안에 아래와 같이 금동지의 사리외암, 동경, 비천상, 목재, 소탑 어쩌고 저쩌고 쭉 지었는데 여기에서 무구정강 다란이경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무구정강 다란이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목팔 인쇄물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너비 약 8cm, 길이 6.2m니까 매우 긴 건데 당나무 종이를 사용을 했어요. 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의 근거라는 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삼국유사의 경동왕 750년에 불국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에 다란이경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런 공양품은 건축물의 건립 초에 안치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목판 인쇄물인 일본의 백만 다란이경의 770년보다 약 20년 앞선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백만탑 다란이경은 글씨가 조잡한데 석가탑인 경우는 보셔도 아주 서체가 유려하고 뛰어나서 세계에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서 이게 다란이경처럼 우리나라 문화재가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된 거는 없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다란이경이 정말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냐. 그래갖고 중국에서는 뭐냐면 고려시대 석가탑 중수 때 다란이경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봉안을 한 거다. 학자들은 중수 당시에 넣은 묵서의 지표는 이제 이게 발굴을 하니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거죠. 여기서 바닥에서 나왔는데 다란이경은 사리외암 안에서 발견되었어. 위치가 다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라시대 다란이경으로 중수 때 각 편이 별도 공간에 모신 거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탑에서 현재까지 다란이경이 출토된 사례가 없어서 적어도 고려시대는 아니다. 뻥이다 이겁니다. 신라시대 거로 보자. 이제 연대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측천무가 690에서 705년에 여성 황제로 이때 약
X자 정도를 무주 제자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래갖고 중국 측에서는 석가탑의 다란이경이 당나라에서 인수해서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란이경의 종이가 신라에서 사용되는 정통 한지, 즉 닭종이라는 거예요. 당나무로 만들어졌다. 뭐 이거 한지라 그러면 당나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서체가 통일신라에서 널리 쓰였던 육조체다. 그러니까 아야소리 하지 마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 석가탑에서 나온 다란이경이 세계에 공인을 받은 거죠. 기단이 땅과 만다는 기대석 아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큰 바위돌을 저 석가탑 밑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석가탑을 지었는데, 이것은 탑이 바위를 타고 앉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석가가 눈 덮인 히말라야산에서 6년 동안 수행한 자리가 주로 바위였음을 착안해갖고, 그랬는데 이 돌을 갖다 큰 돌을 놨는데 이게 만만하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바위 위에 그랭이 공법으로 받친 돌을 울퉁불퉁한 바위에 따라 도려내고 수평을 맞추었다. 이건 다른 나라의 탑에서는 그야말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자연석과 자연석이 접합이 그렇게 쉽습니까? 잘 안 되죠. 이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 그랭이 공법으로 이와 같이 애들 얼마나 고생을 해갖고 이걸 만들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랭이 공법은 뭐 요새 너무나 많이 알려서 잘 알 겁니다. 서양의 건축에서는 주춧돌과 기둥을 서로 경곡에 결색을 하는데, 한국인 경우는 주춧돌을 생긴 모습대로 두고 나무 기둥 밑둥을 도론에 밀치고 그러죠. 그래서 기둥을 간단하게 올려놓기만 합니다. 돌의 요철에 따라 기둥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리는 효과를 내죠. 그래서 한국의 경주지방에도 상당히 큰 지진이 있지만 충격을 받지 않고 살아있고 그러는데, 이유는 지진에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들어선 겁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멕시코의 1967년에 한국에서 바로 전통적인 그랭이 공법으로 해서 한국정을 만들었는데, 멕시코가 세계에서 얼마나 강한 지진이 많이 나옵니까? 제가 사실 저거를 찍으려고 가는데 아주 참는데 고생 직사겠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이제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끝도 없어요, 내용 자체가. 석가탑은 정교하게 시각을 교정한 건축으로서 매우 유명합니다. 뭐냐면 기단 기둥, 안쪽 기둥보다 바깥 모서리 기둥의 높이가 약간씩 좁았는데 이걸 귀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단과 탑신의 너비는 아래쪽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저거 안솔림인데, 이거는 귀솔림은 중심 기둥과 모서리 기둥의 높이를 같게 할 경우 양쪽 끝이 중심보다 낮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하고 반대인데, 파르테논 신전은 중앙부가 처져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역으로 온 거죠. 안솔림은 기단과 탑신의 기둥 수직으로 올리지 않고 약간 안쪽으로 기울여 만드는데, 이렇게 해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짝 올라간 걸로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뒤에는 무설전이 들어가 있죠. 무설전이라는 거는 강연이 없는 강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당이면서도 강의하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불교의 의미를 대사하게 보면 이 무설전이 얼마나 큰 틀에서 건물의 이름을 줬는지를 알 수 있고요. 여기에 김교각의 지장보살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로 해서 불교가 아니래도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김교각 스님은 신라 성덕왕의 큰아들인데 구화산에서 불법에 이제 매진해 갖고 계산조사가 돼요. 그래갖고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지는데, 더욱 놀라운 거는 좌측처럼 입 좋고 3년 후 몸이 썩지 않은 등신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중국의 4대 보살 성지가 구화산, 지장보살인 김교각, 아미산, 보현보살, 오대산, 문수보살, 보타산, 관음세음보살, 이렇게 해갖고 중국에서 1997년에 지장
무량보살상을 불국사에 기증을 해갖고 지금 무설전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석가정토를 얘기를 했지만 다음은 아미타정토가 있는데 극락정 중심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석가정토보다 면적이 적고 건물도 낮고 장식도 간단합니다. 요거는 아미타 신앙은 8세기에 융성했는데 모든 중생이 나무 아미탑을 단 한 번만 염불하면 속세의 고통에서 즉각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행복의 땅인 극락세계로 가는데 그거에 대한 전당인 불국이니까 당연히 이 불국사계가 있어야죠. 그것이 이제 아미타 정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칠보교하고 연화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 완만한 곡선의 홍해 사람들이 이제 극락왕선을 이제 기원하는 것이고 신라시대의 석적기법의 우수성을 잘 보여준다고 얘기가 되고 오면 안양문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극락정토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문을 지나가면 비로소 사방에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극락정토에 이른 데는 뜻이죠. 여기에 들어가면 극락전이 있는데 극락전은 아미타열애가 주전으로 봉안된 건물로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극락전에 복대지 해갖고 얼마 전에 발견이 된 겁니다. 아, 극락전 안에 복대지가 저렇게 쫙 있다는 게 알려져갖고 불국사를 방문하면 저 복대지는 반드시 보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일반 민중이어는 불교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음신앙 하고 아미타신앙을 일반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여서 아미타정토하고 석가정토 옆으로 올라가는 길에 저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냥 불탑들이 공덕을 들이고 아주 때로 있습니다. 여기에선 나안전이 있는데 얘는 석가모니와 제자 16번의 나안을 모신 정각이에요. 이것이 이제 깨달음을 이룬 경지인 아라한의 줄임말인데 나안이라는 자체가 불국사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는 관음전이 있습니다. 관음전은 무설전보다 높은 곳에 있는데 이것은 관음보살이 보타산에 있다는 생각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음전이 중생사의 관세음상과 함께 영험이 크다고 알려져 갖고 입시되고 뭐 이럴 때는 그냥 많은 그 불자들이고 뭐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때로 몰려서 간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비로전이 있는데 석가열애는 사바세계입니다. 아미타불은 극락세계고 또 비로자나불은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는다는 건데 반드시 안에는 비로자나불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화장세계에서 불국인 비로전이 바로 아래에 있는 건물인데 비로자나 불자상 국보 26호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불국사는 80여 동네 건물이 순수한 한옥으로 만든 2000여 칸에 달하는 대가람입니다. 불국사의 건축 양식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당시 일반적인 탑 중심의 사찰에서 탈피해서 탑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금당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최준식 박사는 탑에서 금당으로 신앙이 전이되는 일종의 과덕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불국사를 신라의 형식으로 만든 정통적인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